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월요일에는 정치권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여야 중진 의원, 평소 쓴소리를 마다하는 두 분이시죠. 두 분의 목소리를 듣는 여의도 정면 승부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 분씩 연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차례로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예. 자, 지난주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의원님은 아쉽게도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내세운 정치개혁, 3패 정치개혁, 여기에 기대를 거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자, 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너무너무 죄송스럽고요. 예. 저를 성원하고 또 지지를 보내주신 당원들과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록 제가 컷오프 통과는 못했지만 국회의원들의 그 비례대표제 폐지, 예. 그리고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폐지 등 3패 정치 개혁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당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지도 선거여서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 한국 정치가 좀 패거리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조금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들. 사실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그런 좋은 공약을 가진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정치의 어떤 그를 바라보는 그 어떤 분들의 시각이 아직까지 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 이 방송이 참 고마운 게 또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마운데요. 예, 예. 정치인들만 욕할 게 아니고 네. 정치인을 똑바로 뽑아야 된다. 정치인을 똑바로 안 뽑고 정치인들 잘못한다고 욕하는 분들이 과연 정치인을 욕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사실 이번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 고질적인 한국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네. 내려놓게 하겠다라고 제가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그 정치 개혁이라는 그런 아젠다에 대해서 수용할 만한 자세가 안 돼 있지 않는가. 예, 예. 그래서 참으로 좀 답답하고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는 예. 그런 자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른 정치 문화, 정치 개혁,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에 나서는 후보들, 이 예비 경선을 통해서 역시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컷오프 통과가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지원 사격을 받는 비윤계 후보들이 약진을 했고, 반면에 친윤계 현역 의원들이 고배를 마신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전당대회를 놓고 윤심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친윤계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 하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어쨌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그 최고위원들도 그 기존에 좀 순번위 위에 있는 분들이 아마 무난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찻잔 속의 태풍 정도일 거고요. 예. 그 후보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개라 해가지고 뽑아주는 문화, 이것을 청산시키지 못하면서 서로를 헐뜯고 욕하는 것은 저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누구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물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누구를 비판하는 것보다도 내가 되면 뭘 하겠다는 것을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건전한 생각,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후보에 대해서 찍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준석계라는 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 사회자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누구를 반대편에 서 있는다는 이유로 찍어주는 그런 아주 1차원적인 어떤 그 수준이거든요. 어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어떤 누구를 뭐 헐뜯거나 깔아 뭉개서 제가 떡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저는 유권자로부터 좀 평가를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계신다면은 앞으로는 제발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를 좀 듣고 그 좀 투표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이 정치 비전을 보고 좀 선택을 해달라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비전을 맨날 말로만 뭐 정치 비전 이야기하고 정치는 싸우지 말아놓고 정작 투표장에 들어가서는 싸우는 사람, 패거리하는 사람, 네 편 내 편 나누는 사람을 찍는다는 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저는 그런 모습은 저는 좀 보이지 말고 제발 좀 누가 더 좋은 후보고 누가 더 바른 말을 하고 누가 더 비전을 제시하고 누가 더 좋은 정책을 내놓는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면은 한국 정치가 참 수준이 높아질 건데 그죠? 뭐 조 의원님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화합과 통합의 축제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전개되는 양상은 그 반대길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탄핵 공방이 불거졌어요. 김기현 후보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은 당이 깨질 수 있다. 이럴 경우에 탄핵이 우려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거는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염려, 우려를 아마 좀 면전시 했던 이야기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대응할 때 이걸 강력하게 반발할 필요는 없죠. 그러냐 하고 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든지 뭐 이러면 되지 뭐 너무 심하게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이게 마치 조금 더 이렇게 서로의 진영이 더 싸우는 모습이 더 첨예하게 대립되는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탄핵에 대한 공방이라든지 뭐 이런 문심에 뭐 얻는가 안 얻는가 이런 게 과연 한국 정치 발전에 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전당대회가 참 산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을 또 뽑아준 분들이 또 우리 또 당의 유권자들이잖아요. 할 말은 없는 거지요. 이 조경태 같이 훌륭한 상품을 버렸으면은 또 그게 상당히 또 뭐 기대할 게 별로 있겠습니까? 그렇네요. 하여튼 뭐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김기현 후보가 탄핵으로 협박해서 대표가 되려 한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는 탄핵에 찬성 안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본인도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뭐 묻은견이 묻은견 한다고 그 탄핵에 앞장섰던 분들이 또 탄핵에 앞장섰다라고 또 비판하는 것이 일체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뭐 자꾸만 그 싸움에 끼려고 하면 안 되죠.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저 징계 중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좀 자숙하는 모습이 좀 어떨까요? 근데 한국 정치 수준이 못 따라가지요. 국민들을 알기로 참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뭐 속된 말로 한국 정치인들이 보면 되게 뻔뻔하잖아요. 정가 있는 사람도 나와가지고 내가 뭐 도덕성이 어떻고 저떻고 그죠? 국민들이 참 우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뭐 그런 정치인을 뽑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서 발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느냐 안 했는지, 탄핵에 찬성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물어보면 다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겠죠. 예. 어쨌든 이 탄핵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약간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에요.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뭐 이 탄핵 발언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당무 개입 비판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것을 의식한 걸로 봐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좀 야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안을 갖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고 그다음에 하살이 누굴까요? 바로 대통령 아닙니까? 이런 수순을 봤을 때 상당히 야당의 어떤 행태들이 사실은 조금 지나칠 정도로 지금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현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는 아마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이제 3월 8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너나 것 없이 다 같이 좀 통합하고 화합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뭐 전당대회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끝나고 나면 다들 다시 정신에 차려가지고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윤미향 의원의 1심 판결 내용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을 두고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했고요. 나조차 의심에 미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벌금형은 가면 죄가 아닙니까? 난 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꼭 구속이 되고 징역을 살해야만이 죄입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억 원 이제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 후원금 횡령 혐의죠. 근데 그 가운데 검찰에서 조사한 것과는 달리 1,700만 원에 대해서만 횡령 혐의가 인정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떠나서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것을 그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어쨌든 그거는 윤 의원이 크게 잘못한 거지요. 또 그것을 또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감싸는 듯한 모습은 참으로 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의 한계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저는 적절한 표현이나 방법은 대응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신이 받고 있는 검찰 조사도 윤미향 의원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같이 비교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본인의 최측근 두 사람이 지금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응당 뭐 국민들께 사과하거나 그런 한마디 없었잖아요. 참 뻔뻔한 분이십니다. 그죠? 본인의 최측근 온온파 연팔이라고 한 분들이 지금 법정 구속이 되어 있는데도 본인이 물론 뭐 검찰에서는 뭐 이번 주 중에 뭐 구속영장을 뭐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본인이 있던 최측근 둘이 가지고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뭐 독립운동하다가 구속된 것도 아니고 그죠? 아주 뭐 추악한 어떤 부정부패와 관련돼서 구속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붙어가면은 뭐 여당에 대해놓고는 사과하려 놓고 왜 본인의 최측근이 구속이 됐는데 왜 사과하면 안 합니까? 이런 부분도 참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판단하시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그래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한계는 다들 국민들이 느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은 어쨌든 성남 FC 사건, 대장동 위례신도시 불법 특혜 의혹 사건 이 관련한 수사는 일단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제 체포 동의안이 그렇게 되면은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단일 대오 유지에 주력하겠다 하는 방침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어요. 자, 체포 동의안 국회로 넘어오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100%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부결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예측은. 근데 그래 하면 안 되죠, 원래는. 일반인들은 어떤 민간인 같은 경우 체포를 바로바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 특권이 바로 불체포 특권이지 않습니까? 면책 특권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없애자고 제가 3태 정치 개혁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이 내려놔야 될, 지금 국회의원 내려놔야 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불체포 특권입니다. 왜 그 정치인들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건데 일반인하고 왜 다르게 불체포 특권에 숨어서 체포되지 않도록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노웅래 국회의원도 불체포 특권에 의해서 체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부결됐죠.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부결되면요, 국민들께서는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시 이게 또 부결되면은 아마 야당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사탕 한 개 받은 적이 없댔잖아요. 그럼 당당하게 지금 체포에 저는 본인이 응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저는 법정 투쟁을 통해서 본인이 진실 여부를 밝히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부터 부결시키게 되면은 이건 아마 민주당의 큰 어떤 위기가 닥치지 않겠나. 저는 부디 정통 민주당으로서 어떤 선배님들이 가졌었던 자존심이라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번만큼은 부결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양대 특검 추진을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그런데 캐스팅 보트를 준 정의당과는 좀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요. 정의당에서는 이재명 방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정의당이 봐서도 보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 건은 이게 너무 좀 지나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억지를 부리지 말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로 보면 되겠고요.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저는 이거는 참 해도 좋겠다. 정의당에서도 대장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겠다 보거든요. 대장동 특검은 지금 당장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50억을 받은 분이 무죄 났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아무리 그게 증거제일주의라 하지만은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검찰에서 다행스럽게 항소를 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저는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태석이고 그야말로 이재명 방탄 특검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당들이 진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밥그릇에만 치우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정치를 제가 개혁하자고 그리 주장하는데도 참 이게 국민들이 호응이 좀 없네요. 근데 지금 정의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당장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
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어쨌든 그 어떤 검찰의 근데 지난번에 그 김건희 여사 건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불거졌던 내용이거든요. 2년 전부터. 예. 그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이미 기소되든지 했겠죠. 예, 그때 얼마나 예. 미운털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박혀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지나치게 그 어떤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험집내기를 통해서 뭔가 예. 어떤 뭔가 그 알겠습니다. 이재명 구하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예. 그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